네, 지금부터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제38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법제이사이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정관서 위원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진료 다 마치시고 그런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좋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치과계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잘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토론을 거쳐서 또 나름대로 서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과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좀 해결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오늘 요거 한 거는 이제 녹화해가지고 저희 서치 홈페이지에 올릴 거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말은 짧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에 출마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입후보자님, 김덕 부회장 입후보장님, 김응호 부회장 입후보자님. 다음은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입후보자님, 함동선 부회장 입후보자님, 조정근 부회장 입후보자님. 다음은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자당 12분이고요. 함께 출마하신 부회장 후보자도 간단한 출마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후보자로부터 토론회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서 3개 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요. 질문은 사회자가 대신 질문하겠으며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진행 순서는 답변에 대한 재질의 그리고 재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재질이나 재답변 이런 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회장 후보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마지막 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회원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공통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참석 회원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쪽에 마련된 질의함에 미리 준비된 질문서를 투입하시면 이 중 후보자가 각각 한 개씩 뽑아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서는 한 개의 질문만 가능하며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또한 질문 내용 중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선택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폐기하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은 서면 질의만 가능하며 일체의 구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및 인격 모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증거 없는 흑색선전과 사생활 폭로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가급적 감정적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책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견 발표 시간입니다. 기호 순으로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입후보자입니다. 회장 입후보자를 비롯한 김덕 부회장 입후보자, 김웅호 부회장 입후보자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8대 서치회장단 선거 기호 1번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민겸 인사드립니다. 저 김민겸은 서초구에서 30년간 동네 치과를 운영했고 서초구 법제이사를 시작 25년간 쉬지 않고 구회, 서치와 협회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서치와 구회 회원의 어려움과 고충을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했으며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살림을 책임지는 재무이사로서 회원 여러분의 피땀 어린 회비를 적재적소에만 사용하고자 노력했고 개원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회무라면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9%까지 인하하여 치과의원당 연평균 약 5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경감했고 그 결과 수입 증대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38대 서치 집행부의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저는 기존 집행부의 장점은 계승하되 아쉬웠던 점들을 수정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말이 앞서는 개혁보다 점진적인 진보와 개선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치과 환경관리사 등 진료 지원 인력 양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부인난 해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치의 자랑 시덱스는 보다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가성비가 있는 행사로서 서울 시민 모두에게 치아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 세미나를 마련해서 개원이들의 치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구회는 물론 반회까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업과의 관계 역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겠습니다. 회무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회장과 구회장 협의회 회장 그리고 취업 재무이사로서의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딛고자 서치 회장으로 출사표를 올립니다. 물론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서치 회원 여러분 각자의 행복과 안정적인 삶 그리고 품격 있는 서치의 발전이며 이를 위해 제 모든 힘을 바쳐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치과계가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선진사회로 선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제 공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 인력난 해소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치과 행정사, 치과 환경관리사 등 진료 지원 인력 제도를 추진하고 진료 지원 인력을 국비 지원하여 양성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지원 및 업무 범위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네 치과 경영 실태를 진단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원, 병의원 경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요. 병원 규모별 자가 경영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발되어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정책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고 세무, 노무, 세미나 및 핸드북을 발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 체계화를 통한 회원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회 표준 홈페이지 양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치에서 그 포맷을 제공하고 지분의 홈피를 통합하여 반모임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람을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 서치 회원 학술 역량 증진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의 학술 세미나 일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학술 세미나를 평가하여 인기 강의를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최적화된 맞춤형 보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보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교육 지원 및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갖추며 카카오톡 소통 및 보험 청구 가이드북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병원을 척결하겠습니다. 버스 등 불법 치과 광고 캠페인을 확대하고 불법 치과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겠으며 지부 및 구회 윤리위원회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등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문가 평가제, 즉 자율징계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의료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서치의 자랑 시덱스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덱스를 아시아 최고 치과 전시회로 발전시키고 시덱스의 경영 진단을 통해 발전책을 모색하고 회원 복지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시덱스에서 실버 회원을 초대하는 것을 확대하고 여성 회원 단독 세션을 확대하여 연세 드신 원로분과 여성분들을 더욱 우대하는 시덱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7가지 정책을 꾸준히 실천하여 3년 후에는 많은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이 입후보하신 부회장 후보님들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기호 1번의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덕입니다. 저는 지난 34대, 35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학술이사를 2회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36대 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때 제 출마의 변 중의 하나가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정책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정책이사직이 신설되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늘 행사 위주의 의전이 주를 이루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협회의 각종 정책 토론의 장에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임원의 얼굴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치과계의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각종 정책이나 이슈에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때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학술위원으로 2회, 학술이사로 6회, 9년 동안 모두 8회의 학술대회를 치르면서 시덱스를 지켜봐 왔습니다. 라이브 서저리, 외국어 동시 통역, 핸즈온 코스, 보험 청구 교육 등 학술대회를 과거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시덱스, 국민과 함께하는 시덱스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덱스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자랑이며 큰 자산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명품 시덱스의 재탄생을 위해 저희 숨은 노하우를 바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기호 1번 김윤겸 후보와 함께 입후보한 김홍호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방대인 조선치대 재경 동창 회장으로서 서울시 치과의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한 지방대학 출신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겸 집행부가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출신 회원까지도 포옹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튼실한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8개 대학 동문으로 구성된 지방대학 재경동문회 연합회의 초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8개 대학이 성원하고 적극 참여하는 제1회 전국 치과대학 재경연합회 종합학술대회를 성황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의사회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소외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회원들을 살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회장을 보필하고 이 사회가 단합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무와 재무가 투명하게 되어서 내부에서 조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회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셔서 서울시 치과의사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소중한 한 표를 김민겸 후보에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내려가시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으로 자리를 딱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입후보자, 함동선 부회장 입후보자, 조정근 부회장 입후보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00여 서울시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치 총무이사 함동순 후보와 재무이사 조정근 후보와 함께 서치 제38대 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강현구입니다. 3년 전 첫 직선제 선거에서는 저희 부족함과 부덕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으로서 보낸 지난 3년의 시간은 저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처럼 15년 동안이 됐던 서치 회무를 잠시 내려놓고 회원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과연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울에서의 개원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조 인력을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고, 출퇴근 지하철에서는 우리의 직업 자존심을 갉아먹는 나쁘고러운 광고판을 매일 마주합니다. 저 강영구는 모든 회원들의 고뇌와 아픔을 같이 하며 동네의 보통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회무에 획기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실천하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치과계의 절박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회원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강영구 드림팀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보조인력 문제의 해결에 서치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의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시위생과 정원 정대 등 협회 차원의 정책 수립에 서치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제안, 참여하고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휴치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회원들께 긴급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보조인력 특위를 구성하겠으며 시위생사, 간호조무사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간 모집이 어려워 시행하지 못했던 경력단절 치위생사 재취업 교육과정은 치위생사에게 노출 빈도가 높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 광고하여 교육생을 모집, 교육하여 개원가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모집은 쉬우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간호조무사 재교육과정은 직군의 특성에 맞게 혁신하여 개원가로의 유입 동기를 부여하고 서울 시내 한 60개 간호조무사 학원과 8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구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회장이 직접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카톡 채널 등을 통해서 개안을 가진 회원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고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한 현재의 대안은 구회 및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카카오 채널 등 쉬운 방법으로 서치와 구회에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차는 경고, 시정 조치 등을 통해 광고 중지 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 그리고 정정 광고 등의 기회를 줄 것이며 2차부터는 업무 정지 또는 형사처벌, 벌금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와 연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국민들에게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폐해를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더 이상 대중교통이나 온라인상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치의 모든 회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혹시나 회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사 위주의 회무가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모든 지출은 영수 처리하여 정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집행 역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강영구는 공약을 지킬 수 있냐고. 저 강영구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젊고 해무 경험 많고 일 잘하는 저희 드림팀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래서 3년 후 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 속에 물러날 것임을 약속합니다. 제가 다시 서치회장 후보로 나온 것은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함이며 그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 시대의 정신에 맞게 회원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회무중심, 회원중심 저희 드림팀의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부회장 후보들의 정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서치 총무이사이신 함동선 부회장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강영구 후보의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함동선입니다. 저는 35대 보험이사, 36대 재무이사, 37대 현 집행부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서치 회무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 피부에 와닿는 회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년간 새로운 보험 파일을 창출하기 위해서 턱관절 연소회와 보험 핸즈온을 진행하였고 회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실시간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끔 카카오 채널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개원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노무, 세무, 치무, 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성공 개원 길라잡이를 제작하였고 이를 확대해 웰컴박스를 만들어 신규 개원이와 미가입 치과의사 가입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5개국 확대 이사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한 가지입니다. 일단 모든 저희 회원들은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보조 인력과 불법 광고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구회가 잘 돼야지 서치가 잘 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점을 보살피고 회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 서치 재무이사이신 조정근 부회장 후보이십니다. 3년 전 서치총회에서 78%의 대의원 찬성으로 직선제를 통과시킨 당시 주무이사인 조정근 부회장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직선제는 회원에게 권리와 권한이 돌아가고 모든 회무는 이로 인해 사익이 아닌 철저한 회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는 그런 직선제였습니다. 학교나 출신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그런 직선제,
그 정신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냉정히 평가해서 표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영구 드림팀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오실까요? 두 분 후보자로부터 6분이죠. 정견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편의상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 오늘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는 3문항이고 답변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지금 먼저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께서 기호 2번 강형구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행 순서는 제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재질문하고 재답변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하고 답변과 재질문, 재답변은 각 후보 측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겸 후보가 강형구 후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강형구 후보께서는 보조 인력 문제 해결에 서치의 역량을 총직결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만 회장이 보조 인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 것 같아 그 실현성이 의문이 듭니다. 경력 단절 치위생사 재취업 교육과정, 간호조무사 재교육과정, 간호조무사 학원과 특성화 고등학교를 구회와 연결 등은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조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질문을 했는데 같은 질문이 들어갔네요. 역시 회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느끼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조인력 문제는 결국 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부분, 예컨대 덴탈 어시스턴트나 치과 간호조무사 등은 저희 서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랑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가 밝혔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공급의 숨통을 좀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롱 면허자라 그러죠. 경력 단절 위생사나 조무사들을 어떻게든 재교육을 시켜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 학교가 뭐라 그러죠? 아니 학원이 60개 있고요. 학교가 8개 있다 그랬죠. 예, 학생들이 바로 그 학원생들이나 학생들은 치과 말고 의과에도 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치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절박하게 병원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회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네트워킹 회사들이 지금 앱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있고요.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리크루팅 직업간 연결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가지고요. 긴급하게 병원문을 최소한 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네트워킹을 통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인, 단기적인 또는 긴급한 이렇게 나눠져서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민겸 후보님께서 반론 또는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치과 위생사가 전국에 6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취업하고 있는 위생사가 한 3만 명 조금 넘고요.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치과에서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거나 쉬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저 치과위생사 보조 인력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육을 다시 함으로써 그분들이 치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그건 추측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무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치과 조무사는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조무사가 왜 치과로 안 오게 되냐면 670시간인가를 이제 실습을 하게 돼 있는데, 그 300시간을 이제 의원에서 하고 나머지 370시간을 병원급에서 해야 되는데, 치과에서 일하는 게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과에 많이 안 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재교육 해서 재취업을 알선한다,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조금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실패해온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요번 집행부에서 치과위생사가 220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20명 늘어났지만 치과위생사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지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좀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는 보조인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영구 후보님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따가 저희들이 질문할 때 그럼 김민경 후보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다른 대안은 들어보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임신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허가 장롱에 이제 묻혀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놀이방에 가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긴급하게 보조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인력들을 찾아서 교육시켜서 매칭시켜주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생사를 늘리는 부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따가 그 답변은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것을 단지 의미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 해봐야 된다.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로, 단기적인 과제는 단기적인 대로, 아주 긴급하게 SOS를 치는 회원들한테는 우리가 119처럼 나서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냥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결국은 위생사하고 치과사의 비율을 맞추려면 치과사 정원은 좀 줄이고 위생사 정원은 좀 늘리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나중에 다르게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 질문 제 답변까지만 받기로 했기 때문에 궁금하셔도 그만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영구 후보께서는 불법 의료 광고를 근절하겠다면서 공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1차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통해 광고 중지 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 그리고 정정 광고 등을 하게 만들 것이며, 2차부터는 한 달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등의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 방안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바로 시행할 수는 당연히 없죠. 이게 이제 법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법기관들이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낮습니다.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요. 사회 분위기도 요즘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임플란트 광고 많이 하는 것처럼 의료 광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모니터링하는 데를 찾아가서 심한 케이스에서는
일단 주의를 주고요. 정정 광고를 요청하고 거기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정지나 법적 조치로 취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사인을 보낼 예정이고요. 과거에 이런 부분이 좀 잘 됐던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좀 느슨하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낸 거는 과거에 집중적으로 이걸 모니터링하고 이 광고폐에 대해서 해결을 주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좀 더 열심히 불법 광고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찾아내고 주의를 주고 경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다시 부활돼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건 다 이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전에 이제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한 그런 낯뜨거운 광고들, 그게 이제 경과가 될 때까지 그게 붙어 있는 게 제일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반 사실 공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바꾸기 전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그냥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법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법을 바꿔야 돼, 의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의지를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냥 불법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의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치과사회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해봐야죠. 해보지 않고 이게 현재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지금 협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율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또 이런 주의나 경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불법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구 하나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회가 처음이라서요. 원래는 김민겸 후보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강영구 후보 측에서 질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는 이쪽에서 다 하고 저쪽에서 다 할 이런 생각을 잠시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이없게도 지금 순서와는 좀 다르게 김민경 후보 측에서 2개의 질문을 한 꼴이 돼버려서 지금부터는 강영구 후보가 2개의 질문을 연속으로 하고 마지막은 번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구 후보 측에서 하신 질문입니다. 김민겸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과 간호조무사를 양성한다 하시는데 얼마나 양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치과 조무사를 양성을 하는 거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보조 인력난 해소의 방법은 지금 중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 치과 환경 관리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치과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 가령 육아나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저희가 진료 석션을 잡고 이렇게는 못해도 기구를 갖다 놓고 치우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전화 받고 이런 거는 어떤 조무사라든가 위생사의 자격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들한테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소독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치과환경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양성해서 배출하게 되면 치과에 만일 큰 이제 치과가 이제 위생사가 5명이 있다. 이렇게 할 때 한두 명 정도는 충분히 이 인력이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제일 문제는 또 이런 새로운 직역이 됐을 때 기존 위생사나 조무사와의 업무 충돌 관계가 있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위생사들도 자기가 직접 청소 안 해도 되고 잡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충돌이 안 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환경관리사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 구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법적으로 이 어떤 교육기관을 설립했을 때 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취업을 했을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도 이 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학을 못 가고 이제 바로 이제 취업에 나서야 되는 이 젊은 이들이 가령 이런 치과 환경관리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나도 이제 진료실에서 좀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조무사 학원을 한 5시 반에 끝나면 가서 조무사 학원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조무사 학원을 나와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치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니까 치과에 대해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원래 이제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와서 이제 병원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치과에 대해서는 힘드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치과 환경관리사라는 이런 거를 통해서 치과의 인력을 충원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어떤 조무사를 치과 쪽에 관련된 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치과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점증적인 이제 인력 수급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론 또는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질문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치과 간호조무사를 양성한다 하시는데 얼마나 양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과 간호조무사라 하면 간호조무사 중에서 치과 특별반이라든지 치과에 특화된 간호사를 이제 양성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저는 알고 질문을 했는데 환경관리사나 행정사 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환경관리사나 행정사는 과거 협회 집행부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도 가능한 일이고요. 청소하고 소독하고 기구 정리하는 거는 아무나 알바몬 같은 데서 구해가지고 그것만 시키면 법적으로 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여서 정부 지원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자는 뜻인데요. 이게 인력 문제 해결책은 될 수는 없고요. 예를 드는 것도 위생사가 5명이 있는데 한두 명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지금 회원들의 절박한 사정이 아니고요. 한 명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거나 2명이 안 돼서 진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위생사가 한 5명 있고 그중에 1명 정도는 환경관리사가 일을 하면은 위생사의 일손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인력 부분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치과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5명이 있는 위생사가 이제 치과 환경관리사 등으로 2명, 한두 명이 대체되면 결국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니까 한두 명 있는 치과에서도 이제 인력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치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라는 거는 치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서 그분들이 조무사를 학원을 다녀서 이제 치과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법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조무사를 많이 이제 지금
양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치과로 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과에 관심이 있는 조무사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김민겸 후보에게 보내는 그 강영구 후보의 질문입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출마하시면서 모신 두 분의 부회장 후보와는 어떤 회무 철학을 공유하고 계신지요? 당연히 지금 제가 제 공약하고 강용구 후보님 공약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7가지 공약을 냈고요. 강용구 후보께서는 2가지 공약을 냈는데 2가지 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약간 방법론에 있어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모신 두 분의 부회장 후보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이 너무 어렵고 보조 인력난 너무 힘들고 불법 광고 문제, 여러 문제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부회장님은 저는 못 봤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치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굳게 이제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론 또는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난처합니다. 자꾸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도 힘들고요. 어떤 해무 철학이 있으면 그 해무 철학이 이러한 것이 있고 이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왔다. 근데 저희 팀은 서치 34대, 35대, 36대 같이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로 아까 함동선 총무이사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본다면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해무를 발전시키고 또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이사들이 열심히 일을 배워서 또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는데요. 김민겸 후보께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김덕 후보께서는 학술이사를 2회 역임하셨고, 김홍호 후보께서는 저희 영등포구이십니다. 근데 영등포구에서도 이사직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신 분들이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뭉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다는 뜻이죠. 저희가 세무 경험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저희 캠프에 일부 지금 현 집행부 이사를 빼고 더 많은 이사들이 와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이상복 회장도 지금 구회장 하셨고 협회 홍보이사 하셨고, 이렇게 해서 서치 회장님 역할을 3년 동안 훌륭히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총무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능력 얼마나 많이 해왔느냐, 일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의 철학이나 도덕성, 그런 어떤 인격,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이제 일을 해왔고, 구회장도 했었고, 지금 협회 재무이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세 분들한테 부회장을 해보지 않아서 부회 사정을 모른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것 또한 신뢰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다는 말은
간다면 그거는 충분히 그 경험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서치 일은 안 했지만 해온 여러 가지 일 경험으로서 막중한 서치회장의 임무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민겸 후보께서 준비하신 강영구 후보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치과의사 회원들은 치과 의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치 회원과 지역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분회인 구 치과의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 치과의사의 임원 구하기도 힘들고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강영구 후보께서는 구 치과의사회와 어떻게 협조하고 도와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서울에 25개 구회가 있고요. 뭐 제가 일할 때도 항상 구회랑 밀접하게 가서 구회 회원들의 이제 의견을 경청하고 서치 회모에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행히 37대 집행부에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신규 회원들을 위한 웰컴 박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구회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돼 있다고 보고요. 그것들을 모아서 실행하는 이제 실행력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회 의견들이 결국 거의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동순 총무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보조 인력 문제하고요, 과장 광고, 불법 광고죠에 대한 민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집중해서 일을 처리할 거고요. 그 외에 구회와 계속 서로 만나고 의논하고 협력하는 관계는 당연히 유지해야죠. 저희들이 서치의 자랑거리고요.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 한다면 그 두 가지를 먼저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이나 반론 네, 중이시죠. 지금 보조 인력 문제라든가 불법 광고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개인 회원들의 문제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구회 지금 의장을 하고 있는데 구회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구회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점점 회원 수가 줄어들어서 회비가 점점 줄어들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년 근속한 사무장님을 이제 해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인력이 없습니다. 이사를 할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는 요번에 신임 회장만 하더라도 총무를 구하러 다니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회의 어려움을 과연 그 서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30년 전에 제가 개원했을 때랑 똑같이 회람이 돌아가고 있어요. 봉투에. 그거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아주 오래된 구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디지털화 하는데 도와주시고 홈페이지를 조금 체계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이제 훨씬 회장과 임원의 일을 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또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김민겸 후보님이 제안하신 디지털화나 뭐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 협회에서 통일화를 시도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게 예산 문제로 좀 지지부진해져 가지고요. 중간에 좀 진척이 더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뭐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더 좋아져 가지고요. 카카오 채널로 충분히 뭐 이렇게 의견 개진이 되고요.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서울회장이 된다면 당연히 구회의 이제 확대 이사에 참석해 가지고 직접 경청하고 직접 이제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해야죠.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디지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형구 후보께서 김민교 후보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민겸 후보님께서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출마를 위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37대 집행부가 잘한 점을 3가지 정도 꼽으신다면 그리고 개선할 점 3가지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상복 회장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한다는 거를 말하면 우정에 금이 갈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복 회장가 30세 집행부가 잘한 거는 역시 카카오 친구 맺기 이런 걸로 해서 소통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재정을 좀 더 투명화했다고 저는 봅니다. 투명화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지출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거를 만들었고 또 재무 규정을 또 만든 거를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는 재무 규정이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규정을 이제 만들어서 재무의 투명화를 이제 한 거. 그리고 시덱스에서 서울라이트 같은 거 그거를 조금 규모를 줄인 게 좀 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웠던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직도 이제 좀 서치는 행사가 조금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라던가 회람 디지털화 이제 좀 선진적으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그런 게 좀 더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이나 질문하기보다는요. 저도 이상복 집행부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도 분명한 후한 점수를 준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게 된 거는 포진하고 있던 부회장당 최대영 부회장이나 김재우 부회장은 10여 년 이상 서치에서 못담아 오셨던 분들이고요. 여기 계신 함동선 충무이사나 조정근 이사가 잘 보필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이상복 회장님의 개인기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민겸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지만 좀 더 서치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부회장단이 포진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동기분이고 친구분이시니까 장점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좋은 것은 좋게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서로 협력해서 개선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없으시면 질문이 따로는 없으셨어. 네. 기회는 한 번 있으신데. 답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덱스 사무총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기 서치신문 공보이사라든가 또 제가 또 누구를 자꾸 거명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저 지금 현 임원들이 더 많은 수가 저를 돕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보내는 질문들을 뽑는 시간인데, 저희가 서면 질의서를 이렇게 신청했었는데 많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함에서 질의서를 한번 뽑고 그리고 저에게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답변은 뭐 그냥 편리하게 그냥 기호 1번, 기호 2번 이렇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의 질문은 서치 회장은 자기 희생, 헌신, 동료애가 많이 필요한 자리인데 본인이 살아오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동료 치과의사와 치과의사회를 위해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PR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겸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영구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무이사로서 뭐 카드 수수료 0.9% 인하해서 이제 수입을 뭐 500만 원 증가시켰다 하는 거는 뭐 그 재무이사로서 한 일이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 될 때까지 이제 승진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조직에 굉장히 해로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자리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걸맞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서치 회장이 되면 더욱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회무를 수행하고 그 임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회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저 대의원 여러분 모두의 말을 경청해서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겸자가 겸손할 겸자인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구 후보님. 예, 서치에서 15년 동안 일한 것이 희생이라면 희생이 되겠죠. 구회 회무를 훨씬 그 전에 약 한 2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치과의사 신협에서 이사위원 역할도 오래 했었고요. 학회, 동창회 쪽에서도 많이 했고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열린치과 봉사회에서 한 20년간, 이제 올해가 20년 되는 해입니다. 봉사활동을 해왔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월 1회 진료봉사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진료봉사도 갔었고요. 그래서 비전 트레이닝 센터라고 동대문 쪽에, 용도동 쪽에 노숙자, 홈리스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과 진료봉사를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게 숭배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자랑이라면 자랑이고요.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고 제일 의미 있었던 일은 서치에서의 이제 해무를 하면서 서치 해무도 어느 정도 발전시키고 특히 시덱스를 이제 국제적인 대회로 키우는데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PCO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 임원들 또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두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을 듣기로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서서 들을까 했는데 지금 또 자리를 옮기셔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3분씩 주어지고요. 순서는 먼저 김민경 후보가 하시고 그다음에 강영구 후보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 고단한 진료 후에도 어려운 걸음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정책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공약들은 별로 새롭지 않고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후보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원 여러분의 해안의 선택을 받아 서울시 치과의사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생각해둔 구체적 로드맵과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진행되고 해결되어가는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조인력, 세무, 노무 이 두 가지 과제는 각각 담당 부회장을 지정하고 목표를 정하여 3년간 그 목표를 반드시 실현토록 중간 점검과 최종 성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분발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이 2대 과제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가장 아쉽고 피로감을 주는 문제들임을 평범한 개원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서치의 개혁을 보여주기 위한 개혁보다 37대를 거쳐 내려오며 노력하고 고생하신 임원님들의 성과와 현재의 좋은 점들을 잘 보존하여 저와 여기 두 분 부회장님 후보들의 노력과 희생을 보태어 좀 더 발전된 서울시 치과의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서치 임원을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 회원님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구의 실무 임원 및 구회장을 경험하고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서치에 전하고자 25개구 협의회장직을 맡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좀 더 큰 틀의 실무 경험과 관계부처와의 경험을 위해 취업 재무이사직을 수행하며 쌓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나은 서치를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투표 전후가 다르지 않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어 회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정말로 소통하고 마음 열린 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순수하고 능력을 갖춘 젊은 임원들을 적극 임용하여 서로 믿고 도우며 활기차고 즐겁게 일하는 서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손잡고 행복한 구심점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서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현구 후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공약 또는 아까 스피치에서 밝혔지만 저희들 팀의 목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보유소유 인력 문제와 불법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서치의 역량을 충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배정도 가능하다면 많이 하고요. 특위도 구성하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나고요. 또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듣고 또 만나야 될 회원들이 있다면 회원들도 초빙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보조인력 문제하고 불법 가구 문제 두 가지를 위해 구성된 집행부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서치에서 제가 헌신했고요. 3년간은 이제 제야에서 현장에서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계신 부회장 후보들하고 계속 지속적인 서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현재의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거는 좀 더 힘을 모아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3년간 현장에서의 입장이 저를 또 성숙시키고 또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분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께서 부회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9년간 같이 일을 했었고요. 3년간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왔고 토의를 해왔습니다. 감히 저희를 드림팀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개인기가 아닌 팀워크로 뭔가 이루어내고 끝났을 때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다음 다음 집행부에 저희들의 일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두 분의 후회장 후보자님과 네 분의 부회장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당선의 영광에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책 토론회는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2월 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보다는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최한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은 오셔서 사진도 찍고 그러셔도 됩니다. 선관위원들은 가셔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